안녕하십니까. 지2의 재결치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결치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는 얘기할 수 없고 재결치의 참으로 그 사업 성공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내용들 방대하고 참으로 잭 웰치의 그 업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경영의 달인 잭 웰치, 휴내에서도 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강의를 요약해서 경영의 거장, 기업 경영을 말하다 하는 내용으로 가톨릭대 경영학부 이동현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년대 GE의 문제점으로는 150개 방대한 사업 분야,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이 가져온 보수적인 경영 풍토와 관료주의가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한 사고 방식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하는 그 자세와 그리고 잭 웰치가 45세로 이런 와중에 CEO로 선출되어서 그의 성과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그 CEO로 재직한 동안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81년 270억 달러에서 2001년 1259억 달러로 되었고, 순이익은 81년 30억 달러에서 2001년 137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1단계는 말하면은 그 취임하자 1단계는 비즈니스 그 포트폴리오 혁신으로 해서 사업 구조 조정, 말하면 방대한 사업 구조를 다운사이징 했다고 하는 것. 그게 81년부터 85년까지 있은 얘기고, 2단계는 경영 프로세스 개선해서 86년부터 90년까지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성과관리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3단계는 기업 문화 재정립을 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경계 없는 조직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을 해서 스피드 경영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재혁신을 해서 이때는 식스시그마를 도입을 해서 글로벌 화 서비스와 이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이런 4단계를 거쳐서 혁신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것,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서 저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 구조 조정에서는 관료주의를 배격한다는 부분과 비상적인 일체감, 이런 부분들, 비상적인 일체감, 겉으로는 친밀하지만은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생각을 하는 지위의 관료주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격, 직위를 말하면은 조직을 위해 봉사한 대가로 주어진 경력 증명으로 생각하는 이런 말하면은 그 비상적인 일체감을 배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혁신의 시작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왔는데, 원자로 사업부의 경우 80년부터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됐다. 그리고 종업원을 80년 2,400명에서 85년에 160명으로 감소를 시켰다. 신규 판매보다는 종전 판매한 72지 원자로를 대상으로 한 연료와 부가 서비스 중심의 전환을 이루었다. 그리고 솔직함의 효과를 해서 구성원을 대화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이런 정기적인 미팅을 갖다가 도모를 해서 속도를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런 얘기와, 현실 직시와 구조 조정에서는 사업에서 1등 또는 2등이 되거나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해볼 만하다는 잭 웰치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휘의 구조 조정의 독특한 부분은 먼저 넘버 1 아니면 넘버 2 이걸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경우는 처분 또는 정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은 3가지로 컨셉을 나누는데, 코어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서비스 비즈니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사업 구조를 재편성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150개 사업 분야에서 12개 사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어 비즈니스 핵심 제조 사업군으로서는 가전제품, 전구사업, 그 다음에는 발전설비, 그 다음 송배전 설비사업, 그 다음 운송설비사업, 제어장치사업, 이런 부분이 말하면은 지휘에서 핵심 제조 사업군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첨단 기술 사업군, 항공기 엔진 사업군, 그 다음에 화학사업, 의료기기 사업,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 방송사업, 정보통신사업, 그 다음에 금융서비스사업, 이렇게 사업군으로 크게 나누고 적극적인 감량 경영을 이루었는데, 이때에는 불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통폐합하고 종업원은 4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감축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재관리에서는 차별화의 그 원리를 적용했는데 다름을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다름이 사람을 경영한 데서나 사업을 경영한 데서 항상 말하면 그 길이다. 다름을 추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의 경우 차별화는 강한 사업과 약한 사업을 구분하고, 사람의 경우는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맹목적인 평등주의와 하향 평준화를 배제했다. 그럼 여기 어떻게 했느냐? A급 인재는 20%, B급 70%, C급 10% 해서 C급 인재는 B급이나 C급 회사로 보낸다. C급 인재를 B급 인재로 만들려 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보내는 게 오히려 회사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더 좋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 감축을 많이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급 인재를 A급으로 이끌어라. A급 인재에게는 스톡 옵션 등으로 B급에 비해 2, 3배의 임금을 인상시켜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이게 인재 관리에서는 이런 능력급, 성과급으로 일관했다. 그 다음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냐. 모든 불필요한 요소를 일상 업무에서 제거하는 것. 다른 부서 팀 사람이 함께 모여 문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목표에 합의한 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 그 다음 타운 미팅 형식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구성원의 아이디어는 최소 75% 이상 가보 결정을 한다. 이게 타운 미팅입니다. 지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타운 미팅. 그 다음에는 바운드리스 조직, 벽 없는 조직입니다. 수직적 장벽, 관리 계층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왜곡되는 그런 수직적인 장벽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장벽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도 수평적은 사부 이기주의, 영역 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작동돼요. 그래서 통합된 다양성은 독립된 사업 단위로 자율 경영으로 하고 지휘의 방식이 유일하고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현대 경영은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파악하고 이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 내 빠르게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트로트 매트릭스라 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 학습 조직을 또 구축했는데 식스시그마, 모토로라가 최초였지만 식스시그마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린 프로덕션, 도요타 린 프로덕션을 학습 조직으로 구축했다. NIH는 Not Invented Here에서 이런 걸 타파했다. 그 다음에 변화 가속 프로세스에서는 Change Acceleration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1992년에 Change Acceleration 프로세스, 항상 변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지휘의 리더를 관리자가 아닌 변화 주도자로 육성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전파하기 위해 개발을 했다. 리더십은 4E 리더십에 대해서 에너지, 에너자이즈, 엣지, 엑시큐트 해서 에너지와 격려와 결단력, 실행력, 이 네 가지의 리더십으로 나누고, A급과 B급을 구별하는 차이점은 일에 대한 열정으로 보았다. 조직의 변화는 이성이 아닌 열정에 의해 완성된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가치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 기업 가치를 공유하는 직원은 실적이 나빠도 포용을 한다.
기업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직원은 실적이 좋아도 방출한다. 이런 부분은 또 기업 가치 공유하는 부분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화를 원하는 리더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제시한 가치와 원칙을 따라하는 구성원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하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G의 스트레치 고라는 건 끝없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1981년도에 도입된 것이고 시장 점유율은 넘버1 아니면 넘버2다. 다른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인드셋 체인지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보면은 목표가 경영자의 생각을 제한하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시장을 재정의한다. 파워 시스템 사업부의 예를 보면 27억 달러인데 이걸 63% 차지하는데 이걸 170억 달러에서 10% 차지하게 한다. 에서는 10% 차지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재정의한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63%라고 높은 게 아니라 이 시장의 범위를 더 넓게 잡으면 그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실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리더십의 핵심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스 시그마 혁신에서는 종전의 제품 생산 공정에만 국한했던 품질 운동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관리 시스템 전체를 품질 운동의 대상으로 봤다. 이게 그 지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경영의 총체적 프로세스에 내재된 모든 종류의 불량, 즉 제품 및 서비스의 불량과 관리 시스템의 실패가 유발하는 엄청난 비용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식스 시그마의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미 습했지만은 첫째 디파인한다, 정의한다. 이는 매저먼트, 측정한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애널라이즈, improve, control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해왔습니다. 승리를 부르는 제규일치 경영론을 종합하면은 하드웨어 비즈니스는 what to do, 소프트웨어 테크닉은 how to work, 휴먼웨어 people은 how to behave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참으로 이 제규일체 성공 스토리는 엄청난 그 양과 질에서 보통 사람이 범접하기에 힘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규일체의 이 경영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은 사실은 말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식스 시그마도 전 부문, 전 업무에 다 적용을 해서 한 이런 사례는 아마 지희가 처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